자, 우리가 법정 용어 그 이디움 네. 160개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160개를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그 법정 그 이디움 정도는 문장에서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장에서 우리가 그 해석 그러니까 번역 연습까지 같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쪽 영암 번역을 할 때의 어떤 노하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오늘 드릴 거예요. 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순식간에 고급 번역가가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그 정도의 노하우예요. 왜냐면 다들 그냥 그 요즘 그 팝하고 네이버에 뭐 그런 거라든지 어떤 그 구글의 그런 그 피싱, 마벨 피싱 뭐 이런 것들이 참 번역을 잘해줘요. 네. 완성도가 영한 번역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의 완성도를 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한영 번역이 한 70% 정도까지 도달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한국어는 가장 미국 CIA가 분석한 가장 어려운 언어 그 5개 안에. 별 5개, 별 5개짜리예요. 이게 많을수록 어려운 건데 네. 별 5개 가장 어려운 배우기 힘든 언어가 한국어예요. 여기에는 이라니안, 그러니까 이란어가 들어가고요. 네. 이라니안, 그다음에 한국어, 뭐 이제 그런 단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니쉬 이런 거는 별 2개짜리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가 4개짜리고, 한국어, 중국어 더. 예, 그다음에 일본어도 4개짜리고. 그런데 한국어는 5개짜리야. 만약에 번역기를 돌려갖고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어순이 일본말하고 중국말은 같아요. 네. 근데 한국말은 동사가 맨 끝에 나오죠. 그러니까 번역기가 이거는 돌릴 수가 없어. 미국의 어순은 주어 동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동사가 맨 밑에. 중국어도요. 동사가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차이인데 오늘 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 대부분의 그런 번역사들이 초보 번역사들, 이제 고급 번역사는 뭐 요 정도 수준은 다 하시는데 네. 초보 번역사들이 그 놓치는 문제를 네. 그런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잘 명심을 한번 해보십시다. 네. 자, 중요한 거는요 말투예요. 말투. 그럼 어투는? 자, 말투와 어투의 차이가 뭘까? 좀 말투가 어투인가요? 라고 하는 건데 예, 말투는 그 사람의 그 버릇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투는 태도예요. 감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attitude, 어떤 상대방을 대할 때 들어가는 감정이 이입이 되면 어투, 말투는 버릇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통역을 할 때 그 말투들이 등장을 해요. 통역사에 버릇이. 저는 지금 요걸 얘기한다고요. 어투가 아니라 말투를 얘기한다고. 감정은 이입하면 안 되죠. 절대. 감정은 이입하면 안 되는데 그 말투, 그러니까 어투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 말투가 존재해요. 마치 그 사람의 어떤 고향의 사투리처럼 어떤 고유한 말투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 말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말투는 바로 그 정확하게 이거를 갖다가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식 스타일을 고집하죠. 그러니까 말투가 성립이 돼요. 말투. 그래서 흔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신문 기사투. 너는 어떻게 말투가 어떻게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말투니? 그쵸? 너는 어떻게 말투가 어떻게 연설하는 말투냐? 그쵸? 네. 네가 내 애인이냐? 뭐 이렇게 애인한테 말하는 식으로 말하냐? 말투가 그 모양이니? 어머 부모님한테 하는 말투가 그 모양이니? 말투예요, 말투. 그거를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한국말과 영어가 다르다라는 건데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를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구조가 다른지를 얘기를 할게 되니까 잘 들어보시는데 먼저 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아시겠지만요 원래는 요 단어죠. 요 단어
요 단어인데 그 발음을 영어 단어에서 be 요 사운드로 끝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e를 넣어가지고 이걸 부드럽게 처리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have 정도로 그러니까 발음을 우리가 모음이 한 개니까 얘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모음이니까 have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발음 하나니까 have 정도로 발음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 발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번역할 때도 번역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말투처럼. have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가지다 로 번역하고 말테야 뭐 요런 게 존재를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have가 가지다지 무슨 다른 뜻이 있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 그 she has a ball under her arm. 우리가 이쪽은 forearm이고 이쪽이 arm이 되죠. 이쪽은 forearm, arm이 되는데 여기에 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거를 직역하면은 그녀는 책을 옆구리에 가지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구리에 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재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끼고 있다. 끼고 있다. 그렇죠. 꼈다 하면 과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have이라는 단어가 가지다에서 끼고 있다로 바뀌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아하. 이게 말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역을 하다가 결정적인 실수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녀는 옆구리에 책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옆구리에 가지고 있다. 번역투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역사의 가장 원칙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뭐 수화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알아듣게 해줘야죠. 고객이. 그럼 고객이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한국인의 기본 정서에 맞도록 가지다가 아니라 그게 다양한 뜻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aving이라고 해버리면 먹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I'm having my breakfast. 그러면은 아침 먹는 중이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아침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안 하니까 have이라고 하는 단어도 고유의 사전적인 뜻인 가지다에서 우리말로 다양하게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해 어떤 사람이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이제 차도 잘 그리죠. 어쨌든 차가 있는데 여기 가스 탱크 자 열렸어.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가고 날 때 이 사람한테 당신 가스 탱크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당신 가스 탱크가 주어로 삼기가 좋은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무생물들을 주어로 잘 취급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주어가 원칙이에요. 미국 말투는. 근데 이제 우리 말투는 아무거나 다 주어가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 거 안 따져요 우리는. 왜냐면 주어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할 때 우리라는 말을 뺀다고.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자. 이렇게 되지 let's us. 그쵸? 우리라는 말이 안 들어가죠. 심지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you have 그쵸? gas tank open.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선생님 여기 안 들어가나요? 어가 들어가면 가스 탱크가 하나 더 있어야죠. 부정관사니까. 적어도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지칭하겠죠. 선생님 더 가스 탱크는요? 이거는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거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의 have의 뜻은 뭡니까? 여기서는 당신 그러니까 이거 직역을 해버리면 당신은 열린 가스 탱크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내가 당신이 가졌어? 차가 가지고 있는 건데 차가 열렸다니까. 그렇죠? 그냥 가스 탱크 열려 있어요죠. 그렇죠. 이게 올바른 통역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뭐가 등장을 했어요? 주어가 없어졌어요. 한국말로 가면서. 네. 그리고 have이라고 하는 고유한 뜻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만 남죠. 네. 가스탱크 열렸네요. 요거죠, 포인트는. 네. 당신이란 말도 사라졌고 가지고 있어요도 사라지고. 네. 어허, 이렇게 상황에 맞게 have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런데 고지고대로 이제 초벌 그러니까 또는 그 초보 통역은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그거 우리 고객들은 무슨 뜻이지?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죠. 아니 한국말을 영어를 이해하게 만들어 달라고 통역을 불렀더니 한국말을 이제 그럼 이제 한국말 통역을 한국 사람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직역과 의역의 차이인데 우리는 의역 단계로 해줘야지 직역 단계로 우리가 번역기 돌리는 수준으로 해줬다가는 직업을 잃는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진짜 네. 맛있게 좀 잘해야. 제가 아주 좋은 표현을 중요한 썼어요. 것 같아요. 맛있게. 네. 맛있어야 먹을 거 아니냐고, 네. 받아들일 거 아니냐고. 네, 네. 그렇죠.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으로 맛있게. 그렇죠. 통역을 해야. 예. 네. 재미있게는 아닌 거죠. 네, 네. 맛있게. 그러니까 좋아요.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한국말을. 그렇죠. 가스탱크 열렸네요. 이 말이 You have the gas tank open. 요 정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Your tank is being opened. 뭐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는 영어가 아니니까 네. 그냥 문자 그대로 조립을 해놨잖아요. 네. 단어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being opened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비빙피피 열려 있는 상태의 수동태. 네. 그렇죠? 네. 그거는 더 나쁜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 보면은 she has a sweet voice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은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달콤한 목소리. 뭐 애인 사이에는 그렇겠죠. 꿀꺽꿀꺽 아주 달콤해 보여요. 뭐 마시냐고. 그런데 이게 의역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아름답다. 끝. 간략하게 해주시고 고객이 맛있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최대한으로 이게 좋은 통역사의 그 가져야 할 말투의 첫 번째가 되죠. 네. 고지고대로 번역하듯이 직역하듯이 그것도 하지 마라. 특히 have이라고 하는 단어 절대 조심해라. 네. 그쵸? 네. 아름답다예요. 아름답다. 여기서의 has는 가지다가 아니고 she has a sweet voice. 그러니까 sweet과 has가 만나서 아름답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녀는 목소리가 아름답다. 두 번째, to, not to의 구문. 우리가 to, to는 잘 알고 있어요. 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네. to. 네. 어떤 그 능력 부족 정도에 되겠죠. 네. The boy is too young to carry his backpack. 너무 어려서 그 가방은 좀 무거울 텐데 요 정도가 될 텐데 근데 not not to 해버리면은 이중 부정이 돼요. 부정 상태를 또 부정한 게 되잖아요. 예, 이럴 때는 강조할 때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는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했다. 뭐 요런 쪽인데요. 영어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남기려고 하는 말투 이게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예문인데요. 네. 거기 보시면은 자 요거를 이제 직역을 해버리면은 그는 1990년대부터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느낄 실망감을 눈치채지 못하기에는 너무 똑똑하고 예민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돼버리면 1990년대 이후로 그들을 따른 사람의 실망을 주제한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 문장 구조 투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그렇지 않고 투, 나투를 발견했을 때는 이중부정, 네. 강한 긍정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예, 그렇게
말투를 바꿔버려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는 1990년대부터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느낄 실망감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고 둔감하지도 않았다. 건강하지도 않았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부정으로다가 강한 긍정. 그렇게 해줘야 이것을 정말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네. 그렇지 않고 투투라고 하는 그 문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말을 하려고 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이게 이상야릇해지는 구조가 발생되죠. 특히 to, not to는 더 심하죠. 네. 왜냐면 앞에 to가 아니다의 to인데 네. not to도 아니다의 to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위치시켜야 되지? 이제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얘기죠. 세 번째, 타동사. 영어에서의 타동사는 아주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는데 중요한 거는 타동사가 되는 구문은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죠.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네. 그리고 BPP로 바꿀 수가 있죠. 네.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수동태 문장을 쓸까? 그거는 바로 by 다음에 나오는 행위자 누가 그랬대 라는 거를 말하려고 지적하려고. 그런데 누가 그랬대라고 하는 말을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by라고 하는 행위자를 생략을 해버리거든요. 네. 하지만 수동태는 남아있어. 네. 왜냐하면 주어 자체가 사물이나 어떤 물건, 지시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덩어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사람은 아니고 적어도. 그래서 피해자와 수혜자를 나타낼 때 주로 수동태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한국어는요 영어하고는 달리 바로 자동사의 타동사 구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가 짖었잖아. 개가 짖었다. 이거는 자동사도 되고 수동태도 되죠. 개가 짖었다. 그렇죠? 네. 그렇죠. The dog barks 돼요. 네. barks, barks and barks. 계속 지속된 거죠. 그런데 the dog is barked 돼요. 되죠. 누구 때문에? By a stranger. 그렇죠? 네. Suddenly showing. 예? 그렇죠? 네. 갑자기 등장한 놈 때문에. 네. 되죠?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게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 애매해져요. 그냥 말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도 우리가 목적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왔잖아. 뭘? 그렇죠? 네. I bring. 오. 그러면 그 서로 알아 이미. 그거 내가 가져왔는데. 내가 그거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어에는 반드시 내가 했다면 뭘 했냐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말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은 그걸 말하기는 서로 서먹서먹해. 설마 내가 그걸 못 알아들을까봐 나한테 그 얘기까지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져왔잖아. 그러면 네가 가져왔구나. 역시 목적어가 없어 아직도. 그렇죠? 그렇죠. 예. 아까 먹었잖아. 뭘 먹었지? 야, 그거 먹은 것도 모르냐? 아직도 없어,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목적어 부분을 주의를 해야 한국말에 맞는 통역이 가능해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the thief, 그렇죠? was caught, 그렇죠? 수동태 문장이잖아요. 네. By a brave citizen. 그러면은 그 직역을 해보면요, 그 강도는 용감한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통역할 때 의해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요. 이게 바로 말투라는 거예요. 번역투라는 거고. 바이가 있으니까 이놈을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동태의 바이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누가 빼래요? 누가 빼라고 그랬냐고. 말투만 바꾸자고. 네. 이 말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강도는 용감한 시민 한테. 네, 한테 붙잡혔다. 용감한 시민. 또는 용감한 시민에게. 용감한 시민에게. 의하여는 아닌 거죠. 우리 한국말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통역사가 제일 중요해야 될 거는 한국말을 하시라고. 그렇죠. 한국말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작을 하려면은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영작을 할 때 분명히 그 강도는 시민한테 붙잡혔다라고 말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영작 초보들은 한태가 영어로 뭐지? 이러고 있다고요. 한태가. 예. 네. 그렇죠? 네. 시민에게 투 힘인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사실 이거를 한국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를 전환을 시켜주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교과 과정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예? 1904년에 어니언이라는 사람이 예, 일본에 오형식을 전달해 줬는데 그 오형식을 지금까지 거기 가서 와 세다 뭐 이런 대학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예, 동경 제국대학 뭐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문법 교재들을 내놓고 이걸 가르치니까 이러한 한국말투와 영어투의 차이점을 가르쳐줘야 애들이, 왜냐면 아이들은 한국말로 생각을 먼저 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바위를 의해라고 외웠으니까 우리말에는 의해가 없거든. 강도의 의해. 우리말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강도한테 이런 거거든요. 강도한테. 그러니까 한태가 바위라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성인이 되었어도 그 한국말과 영어 사이에 어떤 괴리, 존재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사들 자체도 바위는 의해예요. 그냥 하늘이 두 쪽 단어. 그렇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요. 그냥 수동태를 표시해 주는 단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바위 다음에 핵이죠. 아니라니까 이게 의해가 아니라 의하여도 아니고 한태. 두 번째 보세요. 전통적인 중국 문화에서 결혼에 대한 결정은 그들의 자녀를 위하는 부모들의 의해. 그렇죠. by니까 were made by. 그렇죠? parents. 의해라고 해야 좀 편하네. 넣을 거 다 넣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번역투다. 왜? 뭐 하나라도 안 빼먹으려고 하는 단어를. 그렇죠. 그 시도가 번역투예요. 이 번역투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 말해보면은 중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혼인 결정은 자식 대신 부모가 했다. 끝. 끝. 부모가 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합해가지고 were made 수동태지만 그거를 능동형으로 그거를 말투를 바꿔주는 게 고급 통역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고급 번역이 되고. 근데 끝내 바위라고 하는 놈을 유지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해서 이러한 말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로 배울 때는 그 여러분들이 의해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좀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 그렇죠. 의해는 더 이상 없다. 한태? 네? 또는 그냥 의해도 없어졌어. 그냥 한태도 없고 그냥 부모가 했다. 부모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거기 3번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그 직역을 할 때와 그 다음에 이제 고급으로 번역을 할 때랑 좀 다른데요. 일단 직역을 먼저 해보면 지폐를 날리는 붉은 벽보와 전단을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냥 put into는 기울여졌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달리 해보면요. 지폐를 날리는 붉은 벽보와 전단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다. 들어갔다가 맞거든요. 기울여졌다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투에서 벗어나자. 번역투를 유지하면 어색해진다. 좋은 말로 어색이지 나쁜 말로는 일자리를 잃는다. 그런 얘기가 됐죠. 왜냐면 통역을 또 불러와야 되니까. 저 한국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옆에 있는 변호사가 그 쌕쌕거리면서 나서면은 판사는 제지할 테니까. 그 말이 그게 아니라니까 이러고 있으면은 싸우자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단수 복수의 개념인데요. 단수 복수. 요거 참 헷갈려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그 퍼니처처럼 어떤 대표를 나타내고 그룹으로 이어진 것들은
그냥 대표 단수가 다 처리를 해요. 네. 퍼니처 네. S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가구라고 하기보다는 야 가구들이 좀 있니? 그래서 우리는 글자를 또 끝끝내 붙이기를 원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중학생들은 퍼니처스를 써야 직성에 풀리게 되거든요. 가구들이니까 집에 가면 가구들이 좀 여기는 있네. 그쵸. 이래야 되는데 가구가 좀 있네. 그러면 저 사람 한국말 좀 잘하나?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벌써 그 싸우자고 하는 거가 되니까. 네. 거기 한번 보세요. Most of them 보면은 거기에 new ideas and methods 돼 있죠? 네. ideas and methods. 요거를 그 통역을 하라고 하면은요. 그들 대부분은 좋은 직장을 얻는 데는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들자를 붙여야 S는 좀 이게 통역하는 사람이나 번역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왜냐면 있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내가 나중에 답변할 거리가 생기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할까봐, 핀잔할까봐, 당신 초보라고 얘기할까봐가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럴 때 말할 단서가 있어야 되니까 S는 빼먹지 말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말에서요 아이디어 이런 어떤 개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글자를 안 붙여요 한국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좋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남다른 생각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남다른이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서 들자를 흡수해버려요. 남다른. 그러니까 남다르니까 다른이니까 벌써 여러 개죠. 네.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S를 거기다 흡수시켜버린다. 남다른 생각과 방법. 그러니까 영어가 복수형으로 등장했다고 해서 우리말도 복수형으로 고집을 하면 번역투. 그런 게 있죠. 많죠.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S를 단수로 한국말로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만약에 고집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미어 다시 말해서 복수형이 없어도 한국말은 충분히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S를 빼라. 내가 빼버리는 거죠. 그게 더 우리 고객들이 잘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의 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수 표시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느낌의 차이예요. 느낌의 차이.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해야 할 숙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는 오늘 꼭 해야 될 숙제들이 있어. 어때요? 어색하죠. 숙제들은. 그러니까 어색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감상으로 뭔가가 많아 보이죠. 근데 숙제가 있어 그러면 좀 어때요? 어감상으로 간단해 보이죠. 그렇죠? 내용이 좀 작아 보이죠. 근데 숙제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 과목도 있고 저 과목도 있고 과목이 증가시켜 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한국말의 복수형은 뭐다? 느낌의 차이다. 그러니까 그 느낌의 차이일 뿐이지 S를 넣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느낌의 차이를 알아차렸으면 그거를 번역할 때는 영어로 번역해 줄 때는 S가 없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느낌의 차이를 항상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도서관에 책이 많다 하는 것과 도서관에 책들이 많다. 그렇죠. 느낌이 어때요? 도서관에 책이 많다. 그러면은 뭐 책 좀 있나 보네. 또는 어떤 뭐 전문 서적이 좀 있나?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가져온다면은 도서관에 책들이 많다. 그러면 벌써 책장이 눈에 쫙 보여요. 뭐 매트릭스 책장이 책장이 아니죠. 매트릭스 막 자자자자 나타나는 것처럼 영화에서 본 씬처럼 책꽂이들이 쫙 등장하죠. 책들이 많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느낌. 그러니까 그저 책이 많다는 입장에서
후자에서는 도서관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책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S를 갖다가 우리가 한국어로 통역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들로 번역을 해주면은 영어와 한국어의 이런 미세한 느낌의 차이를 놓쳐버려서 고급 통역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런 부분 신중해야 되겠죠. 맥락을 따라서. 네. 마지막으로 전치사. 전치사 또 이게 또 혼동되죠. the to 하고 커마 있으니까 커마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the bar까지 해서 바로치고 빼버리면은 the to가 moved가 되니까 the to 하면은 사람인 게 분명하죠. the two people, 그렇죠? 예, husband, son, wife. 뭐 요거를 줄여서 the two라고들 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그 뭐 두 사람 정도인데 직역을 해보면요. 두 사람이 주점 2층에서의 살림을 그만두고 교회로 이사하여 로라의 아기 주디와 살고 있다. 사실은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데 다시 해보면요. 두 사람이 주점 2층에서의 시작한 살림을 그만두고 교회로 이사하여 로라의 아기 주디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 정도로 해야 훨씬 자연스러운 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풀어 써서 그렇죠? moved into, 그렇죠? moved into를 이거를 조금 더 풀어 써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말이 되는데 1번 거기 from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붙어. from은 붙어. 이게 우리의 번역투거든요. 그렇죠. 뭐뭐로부터 A from B, 그렇죠? B로부터.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은 일단은 그 해보면 여기서도 역시 그 사람으로부터의 이득, 그렇죠? So the profit from that person.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부터의 이익,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그 사람에게서의 이익, 에게서죠. 네, 에게서. 예, 그러니까 from이라고 해서 항상 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다? 에게서. 에게서. 두 번째에 from,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감, 그게 아니라 긴장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여기서는 벗어나는이 되죠. 벗어나는. from이 벗어나는. 세 번도 역시 through, 이번 행사를 통해. 통에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through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통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번 기회에 무슨 기회에 예, 기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y, 또 by가 하도 많이 나오던데 사고에 의해, 그렇죠? Maggie's husband died because he was killed by, 그렇죠? 그러니까 by가 매기의 남편은 뺑소니